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한창 좋은 시기에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특히나 결혼의 문턱에서 넘어져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결혼을 하기 힘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합니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사람을 만나면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내 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도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아서 사실 나열하자면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는 핵심 내용은 큼지막하게 한 가지인데요. 결혼하기 힘든 사람의 특징은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3년 정도 연애를 이어온 남녀가 있습니다. 둘 다 30이 넘었는데 여자는 가끔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결혼 비용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로망 등등 끝내 우리가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작 남자는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거나 형식적으로 수동적인 대답만 하거나 당장에 우리가 함께할 데이트나 다음에 갈 여행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말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남자 쪽에서 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가장 뻔한 스토리가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다고, 정말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해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우리는 늦었어, 여기까지야 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남녀가 바뀌는 반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확고한 남자가 있는데 연애를 이어갈수록 내 여자친구는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나 자주 몰려다니는 노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딱 봐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은 딱 연애까지만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히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경제적인 씀씀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20대부터 막연하게나마 언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꼭 결혼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목표도 가지고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나와 똑같은 돈을 벌지만 매주 나가서 놀고 마시고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사야 하고 유행하는 옷이 나오면 그것도 또 따라서 사야 하고 또 때가 되면 남들처럼 여행도 가야 하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제때에 다 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쓴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결국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모습이고 이것은 곧 결혼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럴 때 본인 딴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믿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말뿐인 말이니까요. 반대로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여기서 자동차를 사면 상대방과의 결혼 시기가 2년이나 늦어질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여기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 시기가 6개월에서 1년도 늦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진짜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할 자격을 갖춰가고 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소비를 할 때 지금 나의 이런 소비적인 모습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스로 눈치를 볼 줄을 안다는 겁니다. 더 사소한 것까지 말을 해보면 나는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결혼하기 괜찮은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도 나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하고 나도 미래를 바라볼 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놀고 먹고 마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쓰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단순히 돈을 못 모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른 만큼 어떤 사람은 제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돈을 못 모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큼지막하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상황상 돈이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지켜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 2년 후, 뭐 2, 3년 후에 저 사람은 못해도 이만큼은 모아놓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쟤는 지금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모습을 보아하니 왜 돈을 모을 수 없었는지가 내 눈에도 다 보이고, 뭐 사람 일은 모른다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못 모을 게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계획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도 벌써 결혼을 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고 26살에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전부 다 날리고, 거기에 더해 은행에서 3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그것까지 날리게 돼서 정말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저도 그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연애를 했으면 절대로 지금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제가 27, 28살 때쯤에 올린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게 있어요.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할 때도 저는 빚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늘상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건,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을 통해 최소 3개월 후에 이러한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 3달간의 모습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면 너는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떨 것 같냐? 이 정도면 나라는 남자에게 결혼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행동이 나를 위한, 즉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과거 이야기는 그 말을 하는 당시에는 내가 3개월짜리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1년짜리 뭔가 성과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노력을 하겠다고만 꾸준히 말만 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와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연애를 이어가는 그 기간 동안 밝은 에너지가 가득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결혼을 잘 합니다. 막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최고의 가성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질 사람이 아니고는, 솔직히 별로 안 끌렸는데 그냥 한두 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고서, 일단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방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적어도 상대방은 나를 결혼하기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나중 가서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 생각이 있든 말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놔야 시간이 흘렀을 때 나에게 선택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기간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우리 관계와 연관이 된 계획을 많이 말을 했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냐, 이게 있으면, 이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웬만해서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눈에는 내가 미래까지 바라보기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좋은 사람을 몇 명을 만나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특히나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 정년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결혼에 대한 기준이 몇 배 이상으로 더 높아집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